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서울은 똘똘한가? 꼭 그렇지는 않다. 그 증거 대림동에서 터졌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동 조선족 뉴스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월급 360만 원 줘도 못 구한다. 사라지는 조선족들 대림동 이야기입니다. 서울 대림동은 별로 이미지는 안 좋겠지만 영등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의외로 대림동은 서울의 센터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입지가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은 별로인 동네인데 입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선족들 많이 살았는데 상황이 바뀌었죠. 외국인이 250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조선족은 5년 새 43%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조선족들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이 줄었고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족 숫자가 기본적으로 줄었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탈출해서 시흥 같은 곳으로 많이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족 빈자리에 동남아인 서울 호프집에 직원 15명이 전부 베트남인이더라. 이런 데도 있다는 겁니다. 남은 조선족 절반이 50대 이상이고 그나마도 높은 물가에 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말을 하는 상대적으로 잘 사는 국가 중국이죠. 거기 외국인 한마디로 조선족을 대체해서 한국말 못하는 더 못사는 나라의 외국인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뉴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뉴스의 핵심은 이 사태의 핵심은 노동의 단가가 안 맞으니까 더 저렴한 인력으로 교체가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꾸준 일 안 한다. 5년 새 몸값 2배. 요게 지금 단가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중국인 이야기인데 조선족 이야기인데 꾸준 일 안 해. 이게 아니죠. 단가가 안 맞는 겁니다. 단가가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을 떠나는 겁니다. 일단은 한 개 더 보고 뉴스 한 개 더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서울 대림동 상가 공실 속출 시흥 정왕동 임대매물 실종 대림동에서 서울의 대림동에서 시흥으로 이동이 있다. 조선족의 이동이 있다. 요 이야기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림역 사거리와 맞붙어 있는 건물의 3층은 1년 넘게 공실 상태라고 합니다. 115제곱미터 규모로 코로나 직전에 절반 수준인 보증금 2천에 월세 200만원 수준인데도 공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얼마였는가? 보증금 5천에 임대료가 35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족이 많이 없다. 지역 전반적으로 많이 인구가 빠져나가가지고 공실이 많은 상태다. 그러니까 장사도 잘 안 되겠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반면에 경기 화성과 시흥 안산 상권 분위기는 엄청나게 좋다. 경기가 대림에서 조선족들이 이쪽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동을 했는가? 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선 자동차 부품 회사나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임금은 월 200에서 250만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인데 경력이 좀 쌓이면 350에서 500까지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서울에서 식당에서 일해도 360 정도까지 받는데 지금 공장에 일하면 200에서 250만 원이 대부분이고 좀 좋아지면 숙련공이 되면은 500까지도 번다.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수입은 대림동 있을 때나 지금 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할 때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급여 자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동을 했을까? 요거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낫다는 거죠. 시흥 같은 곳으로 옮기면 삶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조선족 젠틀리피케이션, 대림 젠틀리피케이션이죠. 서울 대림에 살면은 고시원이나 잘해봤자 원룸에 살면서 편의점 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 인서울 바람에 대림동 주거비 엄청나게 올랐고 물가도 비싸죠. 서울 물가 비쌉니다. 그래서 서울 대림동에 거주하면은 살아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삶의 질도 별로더라. 고시원 원룸이더라. 그런데 시흥 안산 가니까 빌라 오피스 정도는 살 수가 있고 빌라 오피스에서 거주할 수는 있고 운이 좋으면 아파트에서도 거주가 가능해지더라.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편의점 밥이 아니라 집밥이든 음식점 밥이든 밥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족들 젠틀리피케이션 당연한 겁니다. 서울 대림에서 시흥 안산으로 그래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서울 부동산에 던진 조선족 폭탄. 요거 잘 보십시오. 1차 폭탄은 터졌습니다. 이미 터졌습니다. 대림동에서 서울 대림동에서 상가, 빌라 공실이 벌써 터졌습니다. 그리고 2차 폭탄은 진행 중이죠. 대림동에 살면서 서울 전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되어서 음식점이나 청소나 주차장이나 등등 자영업 고용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 주고 있던 대림동 조선족들 이제 대림동을 떠나서 경기도 시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폭탄은 진행되고 있죠. 서울 전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한국말 할 수 있는 알바생들이 대거 줄어버리니까 고용을 하면은 알바비가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그 이야기는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결국에는 상가 건물의 공실 그리고 결국에는 임대료 인하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젠틀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대림동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상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차 폭탄은 최종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자영업 고용 단가가 비싸다. 그 이야기는 서울 물가가 더 오른다는 겁니다. 서울 물가 더럽게 비싸네. 주거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주거가 편하려면 생활이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물가가 비싸면 생활이 안정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3차 폭탄, 서울 주거지에서 터집니다. 서울 인구 유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거 임대료까지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림동에서 터진 폭탄, 이렇게 단계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서울 부동산 하락을 발생시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서울의 대림동 위치가 그럭저럭 괜찮은 서울의 대림동 영등포 밑에 있는 대림동 여기서 지금 사태가 터졌는데 이 사태를 보면 서울은 똘똘하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아니죠. 서울은 똘똘하다. 절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오래됐습니다. 인서울, 한양이죠. 인한양, 한양에 왕족들이 살았죠. 궁녀들도 살았고 그리고 양반들도 많이 살았죠. 전국적으로 양반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 아니겠습니까? 양반도 많이 살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만 살아가지고 도시가 돌아갈 수가 없죠. 양반 밑에 있는 천민들, 노비들, 수많은 노비들, 궁궐 같은 집에 살 리가 없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노비들이. 그리고 백정도 필요하고 물장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똥장군도 필요합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았다는 겁니다. 서울에. 그래서 왕만 생각하지 마시고 왕 양반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정, 의정 몇 명 안 되죠. 양반들 몇 명 안 됩니다. 그래봤자 서울을 다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도 서울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활력은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생활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와서 변했는가? 아직은 절대 안 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서울 보십시오. 이건희 회장님이 살았던 저런 대저택만 서울에 있는가? 절대 아니죠. 그리고 초대형, 고층, 주상복합, 고급 아파트만 있는가? 절대 아닙니다. 고급 빌라만 있는가? 절대 아닙니다. 고시원도 꽤 많습니다. 고시원, 서울에 고시원도 꽤 많고 원룸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빌라 더 많죠.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단지형 아파트입니다. 일반 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 아파트가 어떻게 똘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서울에서 부자는 5%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자가 5% 미만밖에 안 되는데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 가난한 사람들도 거주를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들 생활이 편한 겁니다. 우리 모두의 생활이 편해지는 겁니다. 도시는 부자만 있어서는 절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서울은 똘똘하다.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에서 출발합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맡기지 마라. 동양 철학의 정수죠. 요거 일반인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대 지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공자님이 아니고 맹자님도 아닙니다. 기소불욕 물시여인 안 되죠. 지금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런데 내가 부자인데 정화조 막힌 거 직접 뚫으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부자 똥과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급동 싸죠. 급하게 치워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인근에. 서울에도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 한 채보다 똘똘한 지방 한 채의 존재는 필연이죠. 필연. 드물지만 필연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꽤 많을 겁니다. 꽤 많은 지방의 똘똘한 한 채도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 계층이 도시에 모여 살기 때문에 저쪽 지방에도 상층부에 위치한 사람이 있고 서울에도 상층부에 위치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저 지방에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울에도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아직은 도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림동 사태를 보고 느낀 점이 많아야 됩니다. 대림동 사태 잘 생각해 보시면 서울 무조건 똘똘하다. 절대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